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추위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날씨가 몹시 건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호남과 일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이니까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제주 지방으로만 구름이 다소 지냈고요. 공기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안정되면서 충청도 지방은 내일 낮 동안에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 지방은 다소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북한의 경우는 강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살짝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도, 부산이 8도 등 대부분 지방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강계가 영하 3도, 함흥이 2도, 평양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1에서 최고 2m 정도의 물결이 있겠고요. 해상에서도 맑은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농촌지도사와 함께 자세한 날씨와 영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를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한파와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가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올해는 농사짓기 딱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가 바뀌었는데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대기는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양양에서는 새해 첫날인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서 큰 불은 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한 기상특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이 자주 내렸던 일부 호남과 제주도 그리고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어제 오늘 이어진 양양의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면 기해년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의 시름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해를 맞아서 기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요. 이번 겨울에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 이후 모두 9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역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11년과 2015년인데요. 두 차례 모두 전국적인 피해가 140일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부터 피해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2건 발생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이는 구제역 방역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구제역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구제역이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 생존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수의학 저널의 자료를 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37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단백질이 변형되어 하루 만에 죽지만 4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는 4개월, 영하 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1년 이상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겨울이 혹독하게 추울수록 구제역 바이러스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해 3월이었죠. 김포에서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해서 양돈 농가가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포시 양돈 농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춘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네. 3월이었죠. 김포에서 네. 구제역 확진이 나왔잖아요. 네. 네, 당시 양돈 농가의 상황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돼지 구제역 면역력이 다른 가축보다 약해서 구제역 한 번 걸리면 확산이 빨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확진 판정 이후 김포시 모든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라도 외부 출입을 일자에 하지 않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노력으로 36일 만에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이후에 A형 구제역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만약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 구제역 예방 네.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 농장 내 축사 외부 매일 소독하고 있고요. 차량 및 방문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백신 접종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외부 하루에 몇 번씩 소독하다 보니 소독약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부족한 소독약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네요.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축산 내부 온도 한 2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난방, 보온등을 달아 바닥에 열선을 깔아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전기가 많이 쓰는데요. 누전, 과제 및 주의해야 하고 매일 소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독 시설 등 동파 예방에 필수입니다. 네, 2019년이 돼지해잖아요. 양돈 농가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농장에서 어제 오늘 돼지 한 67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태어난 돼지는 모두 돼지를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고요. 전국 우리 한돈 농가들에게 구제역 및 아프리카 열병 등 질병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부터 경사가 있었네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부디 구제역 발생 없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도사님, 구제역과 관련해서 이번 겨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장 방역 여건은 개선되어서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확인되기도 하고 중국과 몽골 등 인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구제역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의 예방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와 염소는 지난해 10월과 금년도 4월 이렇게 두 차례 예방 접종을 일제히 실시를 했고요. 돼지는 과거 발생지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일제 접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구제역 발생 후에 백신 미접종이 확인이 되면 살처분 보상금의 40%가 감액이 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백신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구제역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호흡과 분변 등과 같은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에서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까지 전파된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의 관리나 정기적인 소독은 필수입니다. 네,
철저한 백신 접종과 청결한 축사 관리로 올겨울에는 구제역이 얼씬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포의 내일 날씨와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기 출하 작물이 나오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요, 겨울의 시작과 함께 부추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부추는 어떤 생육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추의 노지 재배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4 내지 5회 정도 수확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상순부터는 지상부의 잎이 말라서 시들고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울산에서 나오는 부추는 하우스 재배입니다. 11월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조생종은 4월, 만생종은 5월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은 대표적인 겨울 부추 산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량씩 재배하는 부추를 울산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10% 가까운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 부추가 유명한 데는 아무래도 지형과 날씨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추는 저온성 작물로 가온 없이도 재배가 가능한 울산 등 남부 지역에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은 도시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을 비롯해서 3개의 하천과 3개의 강과 여러 개의 하천이 있어서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가와 냇가의 토질은 사양토로 부추 재배에 적합합니다. 사양토는 염류 집적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고품질 부추를 생산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추가 가온을 하지 않고 하우스 피복 재배를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작년 1, 2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동해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울산의 기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작년 1월 하순의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로 평년에 비해서는 3.1도 낮았습니다. 1월 하순의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영하 11도에서 영하 15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고 28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 5도에서 영하 9도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작년 2월 상순의 평균 기온은 영하 2.4도로 평년에 비해서는 3.2도 낮았습니다. 2월 상순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1월 하순 못지않은 추위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2일부터 9일까지 계속 영하 9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렀고 특히 7일에는 영하 14.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20일 가까이 한파가 지속됐습니다. 이런 날씨가 부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추의 생육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5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부추의 잎의 경우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해를 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울산 지역의 부추 농가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부추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상품성이 떨어져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생산량의 일부 농가에서는 최대 20%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우스 재배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이맘때 울산 부추 농가에서는 동해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네, 울산 지역에서는 부추 재배 시에 가온을 하지 않고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란 이중의 비닐하우스 위에 지하수를 뿌려서 수막을 형성시키고 이 수막으로 인해서 하우스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하우스의 그 지하수가 따뜻한 물이 식을 때 발산하는 열이 하우스에 보온 작용을 하는 재배 기술입니다.
무가온으로 겨울을 나다 보니 갑작스럽게 한파가 발생하게 되면 동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수막 재배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온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울산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의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 7도, 모레는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번 1월의 기온이 평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추위가 닥치는 등 기온 변화는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추 농가에서는 동해 대비에 의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시설 재배에서는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도씨 이하의 온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온도 관리를 위해서 환기창을 계속해서 닫아두시다 보면 습도가 높아져서 부추, 잿빛 곰팡이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현상을 보이다가 말라 죽게 되는데 상품성과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날씨 대비 잘하셔서 건강한 부추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새해 첫 방송 함께해 주신 김창수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말까지 이어진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